베트남 트랑아는 석회암 산맥이 투명한 물 위에 미로처럼 펼쳐져 마치 외부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을 선사합니다. 보트를 타면 강이 좁은 골짜기를 따라 굽이치며 산 그림자와 하늘, 잔잔한 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물에 잠긴 동굴 체계로 보트가 낮고 어두운 돌길을 지나 갑자기 넓고 밝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두 세계 사이에 숨겨진 관문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면적이 15,320에이커가 넘는 이 지역은 독특한 풍경과 지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복합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진 고요하고 영화 같은 아름다움 덕분에 할리우드는 이곳을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의 주요 배경으로 선택했습니다. 세대를 이어 강을 안내해온 현지 노젓는 사람들은 손 대신 발을 사용해 가장 좁은 동굴 구간을 지나가며 조용한 인간의 리듬을 여행에 더합니다. 만푸프너 바위 군락은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에서 솟아오른 7개의 거대한 석기 기둥으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지키는 고대 신처럼 보입니다. 높이는 138피트에 달하며 수백만 년 전에 옛 산맥을 이루던 초경성 석영암이 2억 년에 걸쳐 침식된 결과입니다. 영하 40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와 시속 62마일의 강풍이 지속되면서 표면은 텅 빈 툰드라 위에 기이하고 으스스한 얼굴을 형성합니다. 이른 아침이면 짙은 안개가 기단을 뒤덮어 마치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유령 산박처럼 보이는데 연간 소수의 방문자만 헬리콥터나 무도로의 원시 황야를 수일간 걸어 도달합니다. 원래 현지 원주민에게 신성한 장소였던 이 경관은 시간이 파괴하지 못한 강인함의 상징으로 남아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든 자연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고다포스 폭포는 신성한 전쟁을 막기 위해 노르드 신들의 조각상을 거친 물에 던진 뒤 신들의 안식처가 된 곳이다. 폭포는 반원 형태로 약 98피트 너비에 걸쳐 물이 흐르고 39피트 높이의 바위벽에서 떨어져 끊임없는 흰 거품벽을 만든다. 에메랄드빛 물과 검은 화산암의 강렬한 대비는 마치 영화의 시각 효과처럼 비현실적이다. 한여름에는 자정에 해가 떠 있어 새벽 2시에도 하늘이 밝으며 폭포 전체를 핑크와 오렌지빛으로 물든 마법 같은 빛이 감싼다. 그 빛 아래에서 물안개가 얇은 안개로 상승하고 햇빛과 만나 공중에 밝은 이중무지개를 만든다. 이 신비로운 장면을 포착하려 사진작가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며 단 몇 초의 반짝이는 반사를 잡으려 한다. 노르웨이 henningsberg는 동화 속 왕국의 파편처럼 작은 섬들에 흩어져 있는 어촌이다. 구불구불한 다리로 연결된 섬들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물가 근처에 홀로 서 있는 축구장으로 밝은 초록색 잔디가 거대한 대구 건조대와 어우러진다. 마을은 선명한 빨간 목조 가옥과 짙은 초록빛 바다, 그리고 높이 솟은 회색 석회암 절벽 사이의 강렬한 대비가 아름답다. 빨간 목조 가옥들은 물빛과 대조를 이루며 눈길을 끈다. 어업을 넘어 이곳은 북극 한가운데 현대 미술의 작은 섬으로 변모했으며 옛 어부들의 오두막 사이에 작은 갤러리와 스튜디오가 자리한다. 무엇보다 사계절에 따라 풍경이 마법처럼 변한다. 한여름에는 백야 아래 밝은 햇살이 내리고 겨울에는 북극광이 밤하늘을 춤추게 한다. 아이슬란드 실프라. 지구 지각에 열린 상처처럼 형성된 이 균열은 두 대륙판이 아직도 서로 갈라지는 틈을 직접 잠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물은 지구에서 가장 맑은 물이라 불리며 시야는 328피트가 넘기에 뚜렷해 깊은 균열 속까지 모든 틈새를 볼 수 있다. 이런 투명함은 수염하는 일반적인 느낌을 사라지게 하고 잠수부는 마치 무중력 상태로 깊은 우주를 떠다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햇빛이 물속으로 비추면 밝은 형광색으로 빛나지만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어두운 동굴 시스템은 여전히 지하에 숨겨져 있다. 여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양팔을 벌려 해양 단층선 위에서 세계의 두 반쪽을 동시에 만지는 것으로 이 동작은 이곳을 찾아온 잠수부들에게 거의 통과 의식처럼 여겨진다. 스페인의 마스팔로마스 사구는 뜨거운 작은 사막이 파도치는 바다와 마주하는 특이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 모래는 아프리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약 25만 년 동안 바다에 의해 부서진 조개 껍질과 해양뼈에서 형성되었으며 햇볕은 표면을 섭씨 55도까지 뜨겁게 만든다. 녹색 야자수 오아시스가 여기 곳을 나누어 주어 섬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토착 도마뱀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면적은 약 2제곱마일에 불과하지만 움직이는 사구는 눈과 귀를 속여 마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깊은 정적을 만든다. 바다와는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불면 고대 주민들이 남긴 토기 조각과 인간뼈가 드러나 이 움직이는 모래가 야외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한다는 어두운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스위스에 위치한 오에슈인 호수는 눈부시게 에메랄드빛 초록색 물이 맑고 투명해 마치 완벽하게 편집된 자연 사진을 보는 듯합니다. 호수는 가파른 석회암 절벽 3개가 삼면을 둘러싸며 거대한 자연 경기장처럼 물을 감싸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는 작은 폭포가 은빛 실처럼 반짝이며 흘러내려 거울 같은 물 표면에 살아있는 마법을 더합니다. 거의 고요한 새벽, 멀리 초원에서 울려 퍼지는 소울림이 알프스의 평화롭고 순수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맑은 공기와 차가운 바람이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신비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첫 케이블카가 방문객을 데려오기 전 물, 절벽, 은빛 폭포, 산의 소리가 어우러져 이곳은 스위스 자연의 귀중한 보석이 됩니다. 노르웨이 로바트 네트는 죽음의 숨결을 품은 빛나는 에메랄드 보석과도 같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과 자연의 파괴력이 한 곳에서 융합되는 이 호수는 컴퓨터 그래픽처럼 초록빛을 띠지만 깊이 약 548피트 아래에는 유령 마을의 잔해가 영원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1905년과 1936년에 수천 피트 위에서 떨어진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좁은 호수에 충돌해 230피트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이 재난으로 130명 이상이 가망했으며 한때 평화롭던 계곡은 자연의 파괴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물빛은 마치 컴퓨터가 만든 초록 이미지처럼 빛나며 폭포처럼 솟은 파도가 없는 고요함 속에 숨을 쉬는 듯합니다. 이 마법 같은 풍경 앞에서 면산과 하늘이 고요한 호수에 비쳐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국 양쇠. 평범한 산맥이 아니라 이곳은 평야 사이에 온통 2만 개가 넘는 석회암 거인이 서 있다. 산 아래 구불구불 흐르는 강은 1300년이 넘는 갈매기 어업 문화를 지니고 있어 매밤 안개 같은 과거의 무대를 연출한다. 이 아름다움은 한 마일이 넘는 야외 물무대에서도 기념되는데 600명의 지역 농부들이 유명 감독 장이모가 연출한 야간 구련에서 땅의 영혼 이야기를 전한다. 고대 석표 아래에는 수백 개의 연결된 동굴이 있어 수백만 년의 침식으로 산에 신비로운 천국의 창을 만들었다. 800개가 넘는 도전적인 자연 등반 코스가 있어 이 초현실적인 땅은 중국 20위안 지폐에 새겨진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 세계 등반가들이 이 독특한 석회암 카르스트 탑을 찾아온다. 그 강은 구불구불 흐르며 물고기와 갈매기가 어우러진 풍경을 오늘도 유지한다. 이 지역의 풍경은 사진가와 여행자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제공한다. 석회암 기둥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자연의 예술 작품이다. 몬테네그로에 위치한 두르제비차 타라다리는 깊이가 4265피트에 이르는 거대한 협곡을 가로지릅니다. 얇은 콘크리트 리본처럼 하늘에 떠 있는 이 다리는 5개의 우아한 아치로 구성되며 주요 아치는 381피트 너비로 가파른 절벽과 어두운 소나무 숲 위를 가로돕니다. 아래로는 맑은 타라감이 초록빛 뱀처럼 흐르고 다리는 협곡 양쪽 사이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전경을 완전히 감상하려면 3445피트 길이의 짚라인을 타고 564피트 낙하를 62마일 시속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짜릿한 경험은 순간적으로 협곡 최신보 위를 지나게 합니다. 이 다리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비극적인 이야기도 품고 있습니다. 건설자였던 엔지니어가 전쟁 중 적을 막기 위해 다리 일부를 파괴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 복구를 도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호주 사막에 거대한 흉터처럼 새겨진 울프 크리크 충돌구는 30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뒤 남은 완전한 유물이다. 충돌 순간의 거대한 운동 에너지로 순간의 모든 것이 기화하며 지각이 파열되어 가로 2871피트,
깊이 394피트의 거대한 움푹 패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수백만 년 동안 사막바람이 모래를 실어와 절반 정도를 메우면서 현재 깊이는 197피트가 되었다. 주변 붉은 사암 가장자리와 대비되는 깊이 197피트에 자리한 푸른 초록 식생은 예상치 못한 오아시스로 1947년 조종사가 처음 눈에 띈 뒤 알려졌다. 이곳은 파괴의 중심에서도 생명의 씨앗이 번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오늘날도 가장 잘 보존된 충돌구 중 하나이다. 그 극적인 색채 대비는 방문자에게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회복력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충돌구는 드물어 과학적, 관광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명소가 된다. 엘드라운, 아이슬란드. 약 218제곱마일을 덮고 있는 엘드라운은 1783년에 인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폭발로 형성된 거대한 용암 바다이다. 이 재앙은 모두 하르딘 혹은 미스트 하드십스라 불리며 국가 인구의 20%를 사라지게 했을 뿐 아니라 유럽을 몇 달 동안 뒤덮은 어두운 적색 재온으로 전 세계 기후를 크게 변화시켰다. 멀리 떨어진 행성을 닮은 이상한 지형 때문에 나사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의 달 착륙 전 훈련장으로 순례했었다. 시간이 굴러오면서 거친 용암 파도는 두꺼운 이끼층에 의해 부드러워져 죽은 땅이 부드러운 에메랄드빛 녹색 바다로 변했고 이상하게 조용한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매우 연약하여 수백 년 된 이끼를 한 걸음만 잘못 밟아도 영구적인 검은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엄격히 요구된다. 칠레 남부에 위치한 토레스 델 파이네는 1200만 년 동안 형성된 원시적인 힘을 품고 있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질학적 걸작이다. 남미 최남단에 자리한 이 거대한 생물권은 시속 112마일텔이 달하는 강풍에 끊임없이 휘날리며 거칠고 야생적인 풍경을 만든다. 하늘을 찌르는 세 개의 거대한 화강암탑은 높이가 약 9,514피트에 이르러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왕관처럼 서 있다. 영원히 얼어있는 빙격과 빙하가루가 가득한 호수는 빛을 받아 에메랄드 초록빛으로 변해 대륙 어느 곳의 호수와도 다른 신비로운 색을 만든다. 현대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위험한 야생동물과 손대지 않은 풍경은 탐험가의 모든 감각을 깨우며 그리고 심장을 뛰게 만든다. 도보로 수위를 걸으며 산맥을 일주하는 등산객들을 끌어들인다. 태국의 책난 호수. 숨을 멈추고 잊혀진 석회암 왕국을 떠올려 보세요. 높이가 3,200피트에 달하는 수백 개의 봉우리들이 옥빛 물 위를 검은 검처럼 가르며 고대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64평방마일을 넘는 골짜기로 1982년에 건설된 거대한 수력 발전댐으로 수십억 입방미터의 물에 잠겼습니다. 에메랄드빛 물 아래 300피트 깊이에는 5개 마을과 고대 숲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유령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을 둘러싼 숲은 1억 6천만 년 된 열대우림으로 아마존보다 오래되고 다양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나무집에서 현실과 단절되고 전화 신호는 사치처럼 느껴지며 새벽에 석회암 절벽을 울리는 뿔새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립니다. 스위스 루체르는 작은 스위스로 불리며 고풍스러운 도시 풍경이 맑은 호수와 멀리 보이는 장엄한 알프스와 어우러진다. 잔잔한 에메랄드빛 호수 위에 거울처럼 부드러운 물결이 흐르고 눈 덮인 산봉우리의 형상이 선명히 비쳐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린다. 이곳은 자연 경관뿐 아니라 고급 시계 제작으로도 유명한데 시간은 돌담길을 따라 정교하고 섬세한 기계로 탄생한다. 프레스코 벽화가 뒤덮인 건물과 오래된 목조 카페교는 수세기를 견뎌온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으로 1993년 화재를 겪었지만 원형을 보존하도록 정교히 복원되었다. 석양이 오래된 벽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 루체르는 인간의 지성과 영원한 자연미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빛낸다. 라보 와이너리, 스위스. 이곳은 단순한 포도밭이 아닌 제네바 호수 옆에 사람들의 손으로 천년에 걸쳐 만든 거대한 계단식 포도밭 풍경이다. 2,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의 돌벽이 250마일에 걸쳐 펼쳐져 가파른 경사면의 토양을 잡고 낮 동안의 열을 저장해 밤에 포도나무를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포도는 직접적인 햇빛, 호수에서 반사된 빛,
그리고 돌벽이 방출하는 온기의 세 가지 자연 에너지로 영향을 공급받는다. 가을이 되면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초록빛 호수와 멀리 은빛 눈 덮인 알프스 사이에 눈부신 풍경을 만든다. 이러한 특별한 조건 덕분에 와인의 맛은 매우 독특해 스위스인들이 생산량의 98%를 국내에서만 소비한다. 그래서 해외 여행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와인이다. 스위스의 고른그라트 철도는 단순한 기차 여행을 넘어 푸른 계곡을 떠나 거대한 알프스의 높은 세계로 안내하는 마법 같은 여정이다. 1898년에 개통된 이 철도는 스위스 최초의 완전 전기 코그 철도로 강렬한 햇빛과 눈보라 속에서도 끊임없이 운행된다. 33분 만에 세 개의 자연구역, 즉 밝은 소나무 숲에서 영구 빙판의 죽음 같은 정적가지를 가로지른다. 정상에 도착하면 13,123피트 높이의 29개 산이 둘러싸인 풍경이 펼쳐져 거대한 빙하 사이에서 인간은 작게 느껴진다. 그중 마터오르는 하늘을 가르는 날카로운 도끼처럼 중앙에 서서 황금빛 일출부터 신비로운 보라색 석양까지 색을 바꾸며 많은 승객이 그 순간을 보기 위해 여행 시간을 맞춘다. 콜롬비아 코코라 계곡은 안데스 산맥의 안개 속에 숨겨진 꿈같은 땅이다. 여기서 거대한 왁스 야자수는 하늘을 뚫고 솟아올라 200피트까지 자라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야자수로 알려져 있다. 안개가 100피트 높이 올라가면 수천 개의 녹색 잎꼭대기가 구름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 오래전 원주민은 굵은 왁스를 이용해 토치를 만들었고 그 토치는 혹독한 산악 날씨에서도 타를 수 있었다. 종교적 용도로 베어져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오늘은 강력히 회복해 콜롬비아의 자랑스러운 국왕 상징이 되었으며 전용 국립공원에서 보호되고 있다. 그런 회복은 콜롬비아 정부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보호 노력 덕분이며 오늘날 코코라 계곡은 전용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 거대한 왁스 야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밀포드 사운드는 뉴질랜드에 위치한 거대한 빙하 협곡으로 이곳은 200만 년에 걸친 거친 지질 작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로 솟아오른 화강한 전력은 5,249피트의 무시무시한 높이에 이르러 거대한 선박도 작게 보이게 합니다. 절벽 형태는 자연 풍동을 만들며 바다바람이 시속 93마일까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수천 개의 거대한 폭포가 맹렬히 바위벽을 타고 흘리내리지만 햇빛이 밝아지면 순간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낮에도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녹색 보석인 그린스톤의 가치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으며 도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야생 지역은 자연의 영원한 힘을 강렬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가 아니다. 수천만 년 전 대륙이 곁내라게 형성된 거대한 지질 상처와도 같다. 밝은 소금기 석회 절벽에서 갑자기 짙은 온대 우림으로 넘어가면 마치 쥐라기 시대에 들어선 듯한 충격을 받는다. 하얀 절벽과 검은 바다의 극명한 대비와 서쪽에서 불어오는 시속 62마일의 강풍이 특징이다. 이 혹독함 뒤에는 전쟁 참전 용사들이 손과 삽, 끝없는 노력으로 야생 풍경을 새긴 이야기가 있다. 정확히 151마일을 달리는 이 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기념비로 전몰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시작 지점에는 그들을 위한 석조 아치가 아직도 서 있다. 스코틀랜드에 자리한 에일런 도난섬은 세 개의 거대한 해협이 만나고 있는 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가장 전설적인 요새 중 하나로 주변의 가파른 계곡이 섬을 자연 풍동으로 만들어 바다바람이 시속 50마일을 넘게 성벽을 강타합니다. 변덕스러운 물 위에는 마치 얼어붙은 비단처럼 보이는 석조 아치다리가 놓여 현대의 방문객을 고대 서사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1719년 343통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성은 파괴됐고 정확히 200년 동안 폐허로 남았습니다. 이후 돌 하나하나를 복원해 오늘날의 성은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의 강인하고 끊임없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해 많은 방문객이 내부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 성을 알아봅니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해에 빛나는 자부심 가득한 진주처럼 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백색 석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이자 1667년 7 규모의 지진이
도시 대부분을 파괴하고 바다로 떨어뜨린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15세기 사람들은 3일 가로질러 6마일이 넘는 중력식 수로를 건설해 신선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위에서 보면 수천 채의 주황빛과 적색 지붕이 살아있는 불처럼 촘촘히 모여 깊은 옥색 바다와 대조를 이루며 가시거리는 164피트에 달합니다. 두브로브니크는 1416년 노예제를 금지한 최초의 도시 중 하나였으며 이후 인기 판타지 TV 시리즈의 촬영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견고한 석벽은 외부 침입자를 막아주었습니다. 케냐에 위치한 차보 국립공원은 약 8,494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진 붉은 황무지다. 이곳은 디스틸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원시적인 생태계를 유지한다. 철분이 풍부한 땅은 길이 186마일에 달하는 검은 화산암띠로 가르고 매일 5천만 갤런의 신선한 물이 상승해 밝은 초록빛 오아시스를 만든다. 녹색 하늘과 대비되는 녹슨 붉은 대지는 마치 야생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눈에 띈다. 긴 목의 영양은 가시가 많은 나뭇잎을 뜯어먹고 독수리는 위에서 맴돌며 곧 죽은 코끼리를 빠르게 뜯어낼 준비를 한다. 과거 코끼리 개체수가 3만 5천 마리에서 5천 마리로 급감했지만 이 땅은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공원 관리인들은 매일 이 교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슬란드 스케이다르르 산도르는 52제곱마일을 차지하는 거대한 검은 사막으로 빙하가 화산의 불꽃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파괴의 증거이다. 1996년 빙하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 아마존 강보다 훨씬 큰 홍수를 만들어냈다. 이 격렬한 힘이 사라진 뒤 땅은 부드러운 검은재로 뒤덮이고 수백 개의 은빛 강이 차가운 모래 위에 마치 마법의 거미줄처럼 새겨졌다. 그 차가운 침묵과 이질적인 아름다움은 스타워즈와 같은 대형 영화 촬영뒤로 각광받아 전 세계 영화 현장 탐색가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풍경 속에는 구부러진 강철 빔이 검은 모래 위에 남아 몇 시간 만에 다리를 무너뜨린 그 홍수가 가장 견고한 구조물조차 휩쓸어버렸음을 영원히 상기시킨다. 멕시코의 몬테알바는 산비탈 대신 산 꼭대기를 평평하게 깎아 약 6,400피트 높이의 석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1000년 이상 자포텍 사람들의 수도였으며 광장과 사원, 회색 석조 건물이 균형 있게 배치돼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유적 내부에는 뒤틀린 인간 형상이 새겨진 수백 개의 서판이 있어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을 나타낸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무덤에서는 20번째 세기의 고고학자들이 금과 비추로 만든 500개가 넘는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360도 전망을 제공해 왕들은 세계의 넓은 계곡을 내려다보며 움직임을 감시하고 수세기 동안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바흐 강은 처음 보았을 때 눈에 띄게 거대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에메랄드빛 물과 울창한 열대 식생이 모든 것을 서서히 느리게 만든다. 적당한 깊이와 밝은 강바닥, 그리고 빽빽한 식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결합돼 녹색빛을 띠며 물은 맑고 시각적으로 안정된다. 힘이나 극적인 깊이가 부족해 로바흐 강은 눈길을 끌기보다 부드럽게 시선을 인도하는 조화의 장소가 된다. 양쪽 강변에 촘촘히 들어선 열대나무들은 연속된 녹색 복도를 형성해 물과 주변 생태계 사이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역사를 통틀어 이 강은 인간 활동이 자연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온 중심적인 생명줄이었으며 오늘도 작은 마을들이 그 물에 의존하고 있다. 고요함은 방문객에게 풍경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자연 자체의 느린 숨결을 체감하게 하며 지구에 숨겨진 강력한 장소들을 탐험한 뒤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적절한 평온을 제공한다.